뒤에 완전한 문장 주어 동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구문 중에 하나입니다. 구문 중에 하나. where이라고 하는 놈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고 여기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당연히 부사절이 되는 거고요. 뭐뭐 하는 곳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뭐 하는 곳에서 라고 해석합니다. where 나온 다음에 완전한 문장 나오면 뭐뭐 하는 곳에서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능한 곳에서 이수 가도잖아. 가능한 곳에서 뭐 하는 게 어떤 줄여주는 상황을 지적하는 게 가능한 상황에서 여기 mitigating이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이게 완화시키다라는 뜻이잖아요. mitigate라는 의미는 완화시키다. 완화시킨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주죠, 이주. 편안하게 만드는 거. 완화시켜줄 수 있는 걸 지적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변명거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에 which might explain poor performance 실패네요. 실패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실패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완화시키는 상황을 지적할 수 있는 곳에서 link between poor performance and low ability is blurred. 링크는 능력이 없다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과 형편없는 실적 사이에 링크라는 건 흐려진다. 결국 얘는 무슨 말입니까? 아니, 변명거리라도 있으면, 그죠? 자존감이나 부끄러움이나 이런 거 좀 덜한다, 이런 얘기예요. 블러한다는 거 가려진다는 얘기니까. 요즘 블러 처리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진 찍을 때 뒷배경 흐릿하게 나오는 거. 흐려지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그러면 두 번째 문장도요. 아, 이거 실패했는데 그나마 변명거리라도 있으면 덜해요.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근데 변명거리가 없으면 아, 부끄러움은 나의 몫이 돼요. 이런 뜻이에요. 실패한 다음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갑니다. 첫 번째 문장의 의미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안 되면 이렇게 써놓고 하셔야 돼요. 첫 문장의 의미를. 세 번째 문장입니다. Where there is no such ready-made alibi. 끊었습니다. 그런 쉽게 만들어진 알리바이가 없는 곳에서, 알리바이는 말 그대로 알리바이잖아. where는 역시 부사적이에요. No such ready-made. 쉽게 만들어진 알리바이가 없어. 그럼 변명거리가 없는 곳에서예요. 그러면 변명거리가 없는 곳에서는 당연히 자존감은 떨어지겠죠. 부끄러움도 생기겠죠. 볼까요? 형편없는 실적의 가능성은 훨씬 더 위협적이다. 맞네요. 훨씬 더 위협적이라는 얘기가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던 shame이겠죠. 부끄러워요. 그죠? 능력 없어요를 대변하는 말이 됐거든요. 요거 어휘 all the more 어휘입니다. 그 어휘 all the 비교급이라고 외우세요. all the 비교급 더욱 더 뭐 이런 의미예요. 더욱 더 더욱 뭐뭐하게 all the more 더욱 더 많이 이런 뜻이고요. all the better 더욱 더 좋게 뭐 이런 뜻이 됩니다. 더욱 더 뭐뭐하게 더욱 더 뭐뭐하게. 자,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아, 능력이 없다라는 거 자존감 떨어지는 일인데 특히 실패한 뒤에는 자존감이 더 많이 떨어지는데 그나마 변명거리라도 있으면 덜한다. 근데 변명거리 없으면 위협적이다 그 얘기입니다. 4번 We know 끊어요. 우리 알아요. That it leads to a lot of problem 끊어요. 문제를 많이 낳는다라는 거 알아요. So 그래서 it may not be surprising 끊어요. 가조진주와 놀랄 일 아니에요. That having a lot of self-worthy is a high predictor 끊어야 돼요. 낮은 자기의 가치에 대한 낮은 자기 가치가
낮게 가지는 것, 자기 자신의 가치를 낮게 가지는 것은 가장 높은 예언가이고 예측가라고요. 뭐에 대한 developing anxiety or depression, 불안감이나 우울증을 만들어내는 가장 높은 예언가라고요. 다시 말해서 self-worth가 낮으면 우울증 생기기 쉽고 불안감 생기기 쉽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못됐잖아. 누가 잘못됐습니까? 이 글은 불안감이나 아니면 우울증의 원인으로서 self-worthy, low self-worth가 불안감이나 우울증의 원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능력과 관련있는 거예요. 그죠? 실패 뒤에 자존감이 떨어진다.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사회가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다. 능력을 변명거리라도 있으면 그나마 좀 흐려질 텐데 없으면 위협적이다. 이 얘기하는 거지. 그게 불안감이나 우울증으로 이어져요. 심리적인 것과 관계 있어요. 이건 아니거든요. 맞죠? 어떻게 보면 이 글은 low self-worth의 원인에 관련된 글이에요.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사회가 능력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회의 능력 강조 풍토 때문에 그렇다. 계속 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얘가 다시 우울증이나 불안감의 원인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 달 뒤에 만약에 이거 다음에 또 다른 얘기가 나오면 얘가 나올 수는 있겠죠. 지금 그게 저기 들어갈 탈이 아닙니다. 마지막 5번. This conclusion of low ability therefore become all the more likely as failure of community. 어휴. 낮은 능력의 이러한 결론. 봐봐. 능력 얘기니까. 낮은 능력에 대한 이러한 결론은 그러므로 all the more 또 나오네요. 더욱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 뭐로써? 뭐함에 따라서? 실패가 accumulate, 쌓임에 따라서 실패가 계속 쌓여감에 따라서 낮은 능력에 대한 이런 결론은 점점 더 가능성이 더 커진다. 그죠? 그래서 이 글은 첫 번째 문장에 나왔던 사회가 능력을 강조한다. 그럼으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자존감의 저하를 한다. 그죠? 무능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4번 됐고요. 그 다음. 첫 번째 문장입니다. 매너가 맨 앞에 보입니다. 그러면 이거 부사절일 가능성이 있죠. 그죠? 매너가 보이면 부사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정리 한 번만 해볼까요? 부사절일 때 매너가 보이면 A or B의 형태로 나오고 뒤에 이제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말 뜻은 A, B 상관없이 A가 됐든 B가 됐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이건 뭐야? 얘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야. 이거 신경 쓰지 말고 뒤에 완전한 문장을 중심으로 읽어주세요. 이런 얘기야. 앞에 거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이런 얘기니까 뒤에 있는 완전한 문장을 중심으로 읽어주세요. 이 글은 뭐에 관한 글입니까? 사회적 규범에 관련된 글이에요. cultural norm이잖아. 그죠? 그럼 볼까요? Whether parents or threshold를 끊고 threshold 뜻인지 뭔 뜻인지 몰라. 신경 쓰지 마. 그 상관없다고 그랬으니까. We share cultural norm. 끊으세요. 우리는 문화적인 규범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규범이 중요한 거예요. 뭐에 관한 what feeling and behavior are expected. 끊어야죠. 그 규범의 내용이 뭡니까? 어떤 느낌, 어떤 행동이 예상되는지에 관하여. And therefore, 그러므로 인해 what feeling and behavior are acceptable. 어떤 행동과 어떤 느낌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한 문화적인 규범이 존재한다고. 이 글의 핵심 소재, 이 글의 가장 포인트가 되는 핵심어. 그죠? 어떤 행동이 예상되고 그럼으로 인해 어떤 느낌의 어떤 행동이 acceptable,
번째 문장 assumption까지 끊어야 되겠죠? 목적어니까 우리는 생각을 공유합니다. assumption, 생각을 공유한다고 그랬잖아. 그 생각이 뭐예요? cultural norm이에요. assumption과 첫 번째 문장의 cultural norm은 같은 말이에요. 어떤 생각을 공유합니까? About when the lessons end 끊었고요. 청소년기가 언제 끝나는지에 관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고요. What it should become when it ends. 우리가 그것이 끝났을 때 뭐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니까요. 이거 그럼 같은 말이네요. 그죠? 언제 끝나는지 알고 있고 그리고 뭐 해야 될지 알고 있다는 얘기는 어떤 느낌이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안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이거는 뭐에 관련된 걸? 규범, 생각, 가정이 관련.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생각, 받아들여질 수 있는 느낌, 무엇을 해야 될지 말이죠. 세 번째 문장. Repeatedly parents describe children. 끊어요. 19, 20, and 21 as all grown up. 끊어요. Tom 끊고 that is accompanied 끊고 by a flicker of the hand 끊고 indicating how the grown-up child has gone away. 그렇습니다. 반복해서 부모들은 아이들을 묘사해요. 19, 20, 21를 다 자랐다라고 묘사해요. 부모가 야, 너 19살이야, 20살이야, 21, 다 자랐다라고 얘기한다고. 이게 뭐야? 언제 청소년기가 끝나는지에 관해서 부모는 이렇게 말한다죠. 부모가 알고 있는 규범은 20살, 19, 21. 요게 adolescent, 청소년기가 끝나는 때다라고 부모가 알고 있는 규범인 거예요. 그리고 term, 말이죠, 말. There is a company, 동반되는 말이에요. 함께하는 말이라고요. company라는 건 동반하다는 뜻이니까, 함께하다는 뜻이니까. 뭐와 함께합니까? Flicker of hand, 손가락, 손, 그죠? 손을 이렇게 펄럭거리는 거. 손짓이에요, 손짓. 손짓과 함께 동반되는 말인 거예요. Indicating, 그리고 보여줘요. 뭘 보여줍니까? How grown-up child has gone away. 어떻게 다 큰 아이가 gone away, 가버려야 하는지를 보여준다고요. 이제 떠나가야 된다고요. 부모의 품에서 떠나가야 된다는 걸 보여준다고요. 부모가 하는 손짓이라는 게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1번 문장은 부모들이 알고 있는 청소년기의 끝. 그리고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건 이건 용어에 대한 설명이니까 거의 다 자랐다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이죠. 그 다음 두 번째 2번, 선지 2번, 4번 문장입니다. If, 만약에 being 21 means being an adult 끊었습니다. 21가 성인이 된다라는 걸 의미하잖아. And if being an adult means not needing one parent, 그리고 성인이 됐다라는 게 부모가 필요 없다라는 걸 의미하잖아. 그러면 it is humiliating 끊어야죠. To admit this need. 그러면 it is humiliating, 굴욕적이다. 그죠? This need, 이것이 필요하다는 이러한 필요를 인정하는 것은 굴욕적이다. 자, 21가 성인이야? 그럼 끝난 거잖아. adolescence. 성인이 된 거니까. 그리고 성인이 됐다라는 게 부모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는 걸 의미하잖아? 그러면 굴욕이라고. 뭐 하는 게? This need, 이러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게 굴욕이라고. 이러한 필요성이 뭡니까? 부모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게 굴욕인 거예요. 이거 뭡니까? 부모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이 부분이죠? 이러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건 굴욕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필요성을 받아들이면 창피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이거 뭐라고? 성인인 경우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아까 맨 처음에 사회적인 규범은 그랬잖아요. 받아들여질 수 있는 느낌,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동에 관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보통 21까지는, 성인 21까지는 다 컸다. 청소년이 끝났다. 라고 생각한다고. 그리고 만약에 21가 성인이라는 걸 의미해 청소년이 끝났어. 그리고 성인이 된다라는 건 부모의 필요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부모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걸 의미해. 근데 이러한 필요성을 받아들여야 돼? 그럼 성인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굴욕적이 된다는 얘기죠. 이거 못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예요. 1번 문장에서 안 벗어나요. 그 다음 5번째 문장. Thus, 그러므로 their self-esteem come from learning to accept who they are. 끝났습니다. By seeing their insufficiency and still choosing to like themselves. 이상해 벌써. 왜? 이 글은 자존심에 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self-esteem은 자존감이라는 뜻이고 자존심이라는 뜻이니까 그들의 자존심은 오게 됩니다. 어디에서?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에서부터 자존심이 생깁니다. 그들이 누군지 받아들이는 걸 배우게 되는 것에서부터 자존심은 생깁니다. 뭐함으로써? 그들의 불충분, insufficient, 그들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 부족함이겠죠. 그들의 부족함을 봄으로써 그리고 그래도 and still 그리고 그래도 자기 스스로를 좋아하는 걸 선택함으로써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걸 그들이 누군지를 받아들이면서 자존감이 생긴다. 그들의 자존심은 여기에서 와요. 이건 자존심 얘기 아니잖아. 사회적인 규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문장. A young adult continue to be independent on his parents' love. 끊었습니다. 젊은 성인은 계속해서 부모의 사랑에는 의존할 수 있어. Admiration and approval. 부모의 감탄, 생각, 칭찬. 그 다음 approval. 인정에는 의존할 수 있어. 의존할 거야. To define and stabilize his sense of self. 뭐 하기 위해서? 자신에 대한 느낌, his sense of self. 자아라 그러자. 자아에 대한 느낌을 안정화시키고 정의하기 위해서 부모의 사랑이나 부모의 칭찬이나 부모의 인정에는 의존한단 말이야. 거기까지는 사회가 받아들인다고. 마지막, when these experiments seem wrong, 끊어서 이게 잘못된 것처럼 보여. He suffered. 그는 뭘 경험합니까? New version of separation anxiety. 그는 새로운 형태의 분리불안 장애를 겪게 된다. 만약에 이러한 의존이라는 게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잖아. 그러면 부모에서 멀어진다라는 게 분리불안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되죠. 다시 말해서 이 글은 사회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성인의 나이, 그랬을 때 행동, 그랬을 때 느낌이 뭐냐? 일반적으로 부모가 알고 있는 것과 사회에서 통용되고 사회가 받아들이고 있는 게 있다 그랬잖아. 그지? 그게 이런 거야. 5번, 4번, 2번, 1번 이런 거. 자존감은 아니고. 되셨죠? 오케이. 잠시 쉬셨다가 계속 풀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했어요. 나중에 그 기말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선생님하고 얘기를 좀 하시고 상담을 좀 하실 거예요. 뭐냐면 겨울방학 때 선생님은 이런 걸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겨울방학이라는 12월 달부터 2월 달까지 그 긴 시간 동안에 어떻게 슬기롭게 보낼지, 그리고 어떤 공부를 주로 해야 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상담을 조금 할까 합니다. 자, 그 전에 기말고사 잘 보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자, 1번 문장 갑니다. It is very common. 끊고요. A parent to streamline the children. 끊고요.